안녕하세요. 느린 수학 교실 건쌤입니다. 비상구 1수학 원과 직선의 관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봅시다. 학생들이 원방 그리고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위치 관계부터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죠.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갖고 공부한다면은 모두 잘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1.5배속으로 쓰인 강의를 한 3번 정도만 들으면은 여러분들 무난히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좀 배속을 1.5배속으로 해서 좀 빨리빨리 이렇게 한 3번 정도 좀 듣고 다른 문제지를 함께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 1번 보시면은 이와 같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얘기하라고 했는데 기본 개념이 이렇죠. 이 원과 이 직선이 위치가 어떻게 되니? 그 말은 원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가, 안 그러면은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가, 즉 접하는가, 그리고 만나지 않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와 같이 같이 만난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렇죠. 공통근을 갖는다는 얘기죠. 공통근을 갖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원과 그다음에 이 직선의 공통근이죠. 이 말은 이 둘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연립해서 풀어라 이런 얘기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연립해서 푼다는 얘기는 어 얘네들의 공통근을 찾는 것이고 공통근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가감법을 쓰든 대입법을 쓰든 써야 돼요. 여기에서는 y 대신에 mx 플러스 n을 이 원방에다가 대입을 시켜보면 이렇게 되죠. x제곱 플러스 가로 mx 플러스 n의 제곱 번 r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얘는 x제곱 플러스 뭐 m의 제곱 x제곱 플러스 2mnx 플러스 n의 제곱 r의 제곱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r의 제곱은 0 이렇게 되죠. 그죠? 이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m의 제곱, 즉 m의 제곱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2mnx 플러스 n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은 0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바로 여기 있죠, 그죠? 이 얘기가 뭐냐면은 바로 원방과 그다음에 직선을 연립해서 나타낸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을 이렇게 지우고 우리 한번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방정식이 왜 생겼는지 알죠? 그죠? 얘네들의 둘의 공통근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해서 나타낸 2차 방정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판별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죠?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즉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는 얘기죠, 사실은.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바로 이와 같이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고요. 판별식이 0이라는 얘기는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고 그 말은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죠? 한 점에서 만난다. 그다음에 D가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고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얘는 만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것이 왜 방정식으로 꾸며졌고 그 방정식을 가지고 판별식을 이용을 해서 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는가 이 의미를 안다면은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그닥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우리가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판별식을 이용해서 구하고 싶으면은 뭐 해야 된다?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하나의 방정식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의 방정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대입을 합니다. x제곱 더하기 가로 제곱. 이 가로라는 것이 뭐야? y죠. 그죠?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는 거야.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써주고요. 그럼 이제 x의 제곱 플러스 얘는 전개하면은 x 제곱 2 곱하기 마이너스 x 곱하기 마이너스 1인가 플러스 2x가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 되고요.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은 0. 따라서 얘는 2x 제곱 2x 마이너스 5x니까 마이너스 3x가 되고요. 1 마이너스 3 하면은 그렇죠.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제 그 판별식을 써본다는 얘기죠. 이렇게 D는 이렇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 AC죠. 그죠? 2 곱하고요. 또 마이너스 2 곱하고 그럼 얘는 9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하기 2 하면 마이너스 8에다가 마이너스 1로 곱하니까 플러스 16이 되고요. 얘는 25가 돼서 0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즉 D가 0보다 크다 이런 얘기야. D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보세요. D가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답을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이 원의 방정식과 이 직선의 위치 관계는 어떻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말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말하고 싶으면은 먼저 원과 이 직선을 연립해서 하나의 방정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죠. 2차 방정식,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여러분들 먼저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1번 가보겠습니다. 자, x제곱 플러스 y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4. 그 다음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됩니다.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8x죠. 그죠?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플러스 4x 그 다음 마이너스 16 플러스 2는 0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8x 플러스 4x 마이너스 4x가 됩니다. 그 다음에 16 마이너스 16 지워지죠. 자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x의 계수가 지금 보다시피 마이너스 4예요. 짝수죠. 그럼 우리 짝수 공식 판별식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즉 4분의 d를 이용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x의 계수 2로 나눠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2예요. 그럼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AC 2 곱하기 2가 돼요. 그럼 4 마이너스 4에서 얘는 0이죠. 판별식 D가 0이다라는 얘기는 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라는 얘기는 근이 하나다, 중근을 갖는다. 즉, 얘네들의 위치 관계는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가 된다 그랬어요.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다시 말하면은 뭐 접한다 이런 얘기예요. 접한다. 자, 두 번째 문제도 풀어봅시다. 자, 원과 이 직선의 위치 관계. 자, 그럼 이 직선을 y는으로 고치보면 어떻게 되나요?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대입을 해주면 돼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곱하기 2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전개해 봅니다. x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죠.
그다음 마이너스 4x 얘는 플러스 4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는 5x 제곱이 되고요. 얘는 4x 마이너스 4x 없어지죠? 요 4x가 있네요. 플러스 4x가 되고요. 1 더하기 2 하면은 3이죠. 3은 0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은 여러분들 얘가 짝수니까 짝수 공식 사용해 볼까요? 자, 4분의 d 이렇게 돼요. 자, 2분의 4는 2예요. 그럼 2의 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3 하시면 됩니다. 5 곱하기 3. 그럼 얘는 4 마이너스 15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1. 오, 얘가 0보다 작아요. 2차 방정식이 0보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흑은을 갖는다.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죠.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는 좌표평면 위에서 두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만나지 않는다. 예제 2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우리가 연립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구하고 판별식을 이용해서 위치 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있지만은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제 2번에 소개해 놓은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엇이냐면은 반지름과 이 반지름과 원의 중심과 이 직선의 거리 관계입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반지름이 R이에요. 근데 원의 중심과 이 직선의 거리가 D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D가 반지름의 길이보다, 그죠? 반지름의 길이보다 짧다면, 그죠? 짧다면 당연히 몇 개의 점에서 만나겠어요? 원과 직선은 두 점에서 만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R과 같다면, 당연히 접하되겠죠. 한 점에서 만나니까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의 중심과 직선 간의 거리 D가 이 반지름보다 커버려요, 이렇게. 그럼 멀어져 버리면은 원과 만날 수가 없죠, 그죠?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 D와 원의 반지름 R을 비교했을 때에 이 D가 R보다 작다면, 그죠? D가 R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 다음 D가 R과 같다면 우리는 한 점에서 만난다. 즉 접한다는 얘기고요. D가 R보다 크면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본다면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돼요? 원의 중심과 일단 직선 사이의 거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알기 위해서 일단 원의 중심 좌표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원의 중심 좌표는 쉽죠. 그죠? 이게 0이 되는 x, y 값이니까 각각 0이니까 0, 0입니다. 그 다음 직선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직선을 우리는 일반형으로 고치면 되죠. y를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2x-y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무엇이라고 놓는다고 했는가 하면은 d라고 놓는다 그랬어요. d. 자, 따라서 얘는 x의 계수 2의 제곱 4죠. 플러스 y의 계수 마이너스 1의 제곱 1입니다. 분자를 보시면은 절대값 넣고요. x, y 대신에 0을 넣는 거죠. 그럼 빵빵 k가 되겠죠. 그죠?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루트 5분의 k의 절대값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 우리는 이제 반지름을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반지름은 뭐 당연히 여러분들
요게 R의 제곱이니까 얘의 양의 제곱건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서 보시면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D는 R보다 작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D에 해당되는 것은 루트 5분의 K의 절대값이 되었고요. 그다음 보다시피 이 R은 루트 5였어요. 양변을 루트 5로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K의 절대값은 5보다 작다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K 절대값이 5보다 작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K 값은 5보다 작다는 얘기하고 같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답을 이와 같이 K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과 직선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k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상수 k 값 또는 범위를 구하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와 이 반지름 사이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심좌표 찾아라 그랬죠. 원의 중심좌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1이니까 얘는 0,0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직선이에요. 이 직선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양변에 3을 곱해보세요. 양변에 3 곱하면은 3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k가 될 거고요. 자, 다 이항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x 플러스 3y 마이너스 3k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정리해 보면은 x 플러스 3y 마이너스 3k는 0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를 우리가 d라고 놓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9 이렇게 되겠죠? 절대값 0을 넣으면 00 마이너스 3k 이렇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루트 10 이렇게 루트 10 분의 마이너스 3k 절대값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지름을 구해야 되겠죠? 반지름 아주 쉬워요. 그죠? 이 10에다가 루트 10을 이렇게 씌워주면 되겠잖아요. 그죠? 자, 이제 1번 보시면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싶으면은 D는 누구보다 작으면 된다. R보다 작으면 된다. 이런 얘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3K 절대값은 루트 10보다 작으면 된다. 이런 얘기고요. 양변에 루트 10을 곱하면은 마이너스 3K 절대값은 1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제 이 얘기는 마이너스 3K라는 것은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10보다 작다는 얘기가 될 거고 마이너스 3으로 다 나누어 보세요.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얘는 뭐 K는 K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되죠. 부동의 방향이 바뀌니까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0 이쪽은 3분의 1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여기다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은 마이너스 3분의 10보다는 K가 크고 3분의 10보다는 작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D와 R이 같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 말은, 마이너스 3K 절대값이 10과 같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마이너스 3K 절대값이 10과 같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은 정리해 보시면은, K는 마이너스 3분의 10 또는 그죠? 5와 K는 3분의 10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K는 마이너스 3분의 10, 5와 K는 3분의 10이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자, 만나지 않는다. 세 번째.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D가 R보다 크면 되겠죠. 그죠? 이 말은
마이너스 3K의 절대값이 10보다 크다는 얘기고요.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K는 마이너스 3분의 10보다 작거나 또는 K는 3분의 10보다 크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K는 마이너스 3분의 10보다 작거나 5와 K는 3분의 10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보시면은요.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상수 K값의 범위를 구하는데요. 두 학생의 대화에 한 가지 방법을 택하여 K값의 범위를 구해보라고 했는데요. 윤도를 보면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 구하라. 금방 했던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구하라.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유진이는 판별식을 이용하여 구해봐라. 앞에서 얘기했던 거죠. 우리가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관련된 문제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연립해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해도 구할 수 있다는 결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구하면 되는데요. 때로는 윤도의 방법이, 때로는 유진의 방법이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그러면 차례대로 한번 구해 봅시다. 그러면은 자, 윤도가 얘기했던 것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니까요. 먼저 무엇부터 찾아야 되죠? 중심 좌표부터 찾아야 됩니다. 자, 중심 좌표. 원의 중심 좌표는 x-3이 0이 되는 x값 3이죠. 3, y 플러스 1이 0이 되는 y값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직선을 아셔야 돼요. 직선. 그러니까 직선이 x-2y 플러스 k는 0입니다. 그럼 우리는 중심 좌표와 직선 사이 거리 d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자 루트 하기를 1의 제곱 1, 그 다음 마이너스 2의 제곱 4죠. 그래서 루트 5가 됩니다. 절대값 x 대신에 3 넣습니다. 마이너스 1은 y 대신에 넣죠. 그럼 플러스 2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어요. 즉 분모는 루트 5예요. 이것분에 얘는 k 플러스 5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것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누가 커요? D가 커야 돼요? 반지름이 더 커야 돼요. 그렇죠? 반지름이 커야지 만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반지름 R은 어디 있습니까? 얘가 5니까 얘는 루트 5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양변의 루트 5를 곱하면은 얘는 k 플러스 5의 절대값은 5보다 작다가 되겠죠. 즉 얘는 마이너스 5보다 k 플러스 5는 크고 5보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k 범위는 5를 다 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k는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고 0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윤도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 이 K의 범위를 구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유진이가 하는 방법도 우리 구해 봐야 되겠죠. 그죠? 자, 판별식을 이용하라는 것은 요 놈을 갖다가 대입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이거 풀 때에 여러분들 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구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Y에 대한 2차 방정식을 구해도 되고 뭐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우리가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선을 갖다가 여러분들 Y는으로 한번 고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쟤는 Y는 자, 이항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2로 나누면은 2분의 1x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k 이렇게 2분의 k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요놈을 위 원에다가 대입해 봐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이 원에다가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y 대신에 우리가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k 그 다음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요놈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4분의 1 x 제곱 되겠죠? 그다음에 플러스 요거를 하나로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2를 곱하면은 얘는 1이 되죠. 그죠? 그다음에 얘를 우리가 곱해야 되니까 2분의 k 플러스 1x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하기를 2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얘는 4분의 k 제곱 플러스 그다음에 2 곱하기 2분의 k 플러스 1이니까 k가 되고요. 그다음에 1의 제곱은 1 되죠. 여기다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x의 제곱 4분의 1 x의 제곱 즉 4분의 5x 제곱이 되시고요. 그다음 요 2분의 k 플러스 1 x에다가 우리가 마이너스 6x가 있죠.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정리가 돼요? 그죠? 2분의 k 마이너스 5x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우리가 정리해 주면 되는데요. 여기는 플러스 4분의 k 제곱, 그다음 플러스 k, 그다음 1 마이너스 5 하면은 마이너스 4죠. 여기 9가 있네요. 그러면은 얘는 플러스 5가 되겠네요. 5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4를 쭉 곱해 가지고 정리한다면은 5x 제곱 되고요. 플러스 4를 곱했습니다. 이 4를 곱해주면은 요게 4를 곱해줘 보세요. 그러면 2분의 1이 밖으로 나오면은 2가 될 거고 얘는 k가 되고 얘는 무엇이 되겠어요? 10이 되겠죠. 그죠? 10x 이렇게 정리됩니다. 4를 곱했어요. 요 4를 곱해서 정리하면은 2k-20이니까 2로 묶으니까 k-10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하기를 4로 곱하면은 k제곱 플러스 4 곱했습니다. 4k 플러스 4, 5, 20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분의 d 공식 쓰시면 되겠죠. 그죠? 짝수니까. 그래서 k-10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5 곱하기 k제곱 플러스 4k 그 다음 플러스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k제곱 마이너스 20k 플러스 100 그다음 마이너스 5k 제곱 마이너스 20k 그다음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게 100 마이너스 100 없어지고요. 자, 정리하세요. k 제곱 마이너스 40k 그다음에 그렇죠. 마이너스 5k 제곱 있으니까 k 제곱하고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4k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자, 마이너스 4k로 묶어보면 무엇이 돼요? 그죠? k 플러스 1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4k 곱하기 k 플러스 10이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면 돼요? 그렇죠? 0보다 커야 됩니다. 얘는 뭐보다 커야 된다? 그렇죠? 0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 0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이너스 4로 양변을 나눠주면은 이렇게 돼요. k 곱하기 k 플러스 10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k 값은 그죠? k 값은 작은 것보다는 크고 큰 것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k는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0보다 작다가 됐습니다. 보다시피 윤도와 그다음 유진이가 구한 것은 똑같은 k의 범위를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윤도의 방법으로 구했더니 풀이하는 이 과정이 아주 깔끔하게 간단하죠. 그죠? 근데 유진의 방법은 어때요? 굉장히 뭐 복잡하고 좀 풀이 길이가 아주 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상황에 따라서 윤도의 방법 혹은 유진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택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많은 양을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위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지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원의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